이번 오디오북은 화학 변화에서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 생명 현상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변화의 이유를 산화와 환원에서 나타나는 규칙성과 특성 측면에서 파악하여 분석할 수 있다. 단원의 핵심.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지금부터 이에 대한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자, 원소, 분자, 이온 등에 대한 기본 이해. 이번 오디오북에서는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을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원자가 무슨 뜻인가요? 양성자는? 분자는? 이온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말로 설명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시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원자는 화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입자로 원소의 기본 단위를 말합니다. 그리스어로 나눌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원자는 더 이상 작게 나눌 수 없는 입자로서 원자핵과 원자 껍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에 위치하고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된 작고 무거운 부분입니다. 양성자는 양의 전하를 가지고 있고 중성자는 전하가 없습니다. 원자핵은 원자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자의 전체 질량 중에서 거의 99.9%를 차지하면서 원자의 크기에 비해 매우 작은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보고 가겠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원자핵 내부에 존재하는 입자로서 쿼크라는 기본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다시 쿼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양성자는 2개의 업쿼크와 하나의 다운쿼크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성자는 2개의 다운쿼크와 하나의 업쿼크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하가 중성인 입자입니다. 따라서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다시 쿼크로 이루어진 입자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성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죠. 양성자는 원자핵의 기본 구성요소 중 하나로 원자의 양성 전하를 지니고 있습니다. 양성자는 양전하를 가진 입자로서 전자와는 반대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성자는 양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양의 방향으로 작용하며 전자와 함께 원자 전체 전하의 균형을 잡는 데 기여합니다. 양성자는 원자핵의 원자 껍질 바깥에 위치하는 전자와 달리 원자핵 내부에 존재합니다. 양성자와 전자는 정기적으로 상반된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요. 원자 전체의 전하는 원자핵의 양성 전하와 전자의 음성 전하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만약 양성자의 수가 전자의 수보다 많다면 원자 전체는 양전하를 가지게 되며 이를 양이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온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양성자는 화학적 반응과 원자 간 결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자뿐만 아니라 분자나 이온들끼리의 화학적 반응은 전자들과 양성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양성자는 또한 핵융합 반응과 같은 원자핵 반응에서도 핵의 전하 상태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양성자의 성질과 상호작용은 물리학과 화학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자연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 기반이 됩니다. 중성자는 원자핵의 구성요소로서 양성자와 마찬가지로 원자의 구성원자뿐만 아니라 우주와 항성체 등 다양한 천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성자는 전하를 가지지 않는데요. 양성 전하도 음성 전하도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래서 중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중성자의 질량은 양성자와 거의 비슷하며 원자핵 내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성자의 발견은 1932년 제임스 체드윅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알파 입자로 원소를 변형하는 실험을 하면서 새로운 입자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후 이 입자가 중성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알파 입자는 2개의 양성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양성입니다.
중성자는 핵물리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자핵의 안정성과 핵분열, 핵융합, 핵반응 등의 현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주와 항성 등의 천체에서도 중성자의 존재와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원자핵을 넘어가 볼까요? 원자핵 주위에는 전자들이 원자껍질이라고 불리는 영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자껍질은 원자핵을 둘러싸고 있으며 전자들은 원자핵 주위를 고정된 궤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전자는 간단히 말해서 원자의 외부에 위치하며 소위 음전하를 가진 입자인데요. 전자의 질량은 매우 작고 정기적으로 양성인 양성자와 질량이 비슷합니다. 원자의 전체 전하가 중성이 되기 위해 양성자와 전자의 수가 같아야 합니다. 전자의 역할은 물질의 화학적 특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자의 배치와 수에 따라 원자의 화학적 성질이 달라지죠. 원자의 외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다른 원자들과 화학적 결합을 형성하거나 전자를 공유하거나 양도하여 분자를 형성하는데 기여합니다. 원자핵에 의해 전자들은 양의 전하에 의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전자들은 다른 원자와 화학적 반응을 하거나 결합하여 분자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분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원자는 서로 다른 원소마다 다른 원자 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원자 내에 있는 양성자의 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소 원자는 하나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자 번호가 1이고 헬륨 원자는 2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자 번호가 2입니다. 원자는 화학적 반응과 결합에 관여하여 다양한 물질과 화합물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산화환원 반응이 화합물 형성이기 때문에 원자나 원소, 분자, 이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매우 어려운 단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원자는 전하가 중성이므로 증가하는 양성자와 함께 전자 개수도 1개씩 증가합니다. 원자의 질량은 대부분 원자핵의 질량이며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죠. 수소 원자만 원자핵의 양성자뿐이고 중성자는 없습니다. 중성자는 양성자보다 질량이 조금 더 크며 전하가 중성이죠. 그래서 중성자는 원자의 질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전기적 힘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공간은 진공인데요. 원자핵은 양성자에 의해 플러스 전하를 가지며 플러스 전하가 진공 속에 존재하면 전하 중심에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정전기장이 생깁니다. 원자핵의 정전기장의 전자가 구속된 상태가 바로 원자인 것이죠. 수소 원자는 양성자 1개와 전자 1개로 구성된 가장 간단한 원자입니다. 수소 원자는 양성자에 구속된 전자가 달과 구름처럼 존재하는 양상이죠. 양성자라는 달 주변을 둘러싼 구름을 전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름은 시간과 위치에 따라 계속 바뀌게 되죠. 원자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소. 원소란 화학적으로 동일한 원자 수를 가지고 있고 같은 원자 번호를 갖는 원자들의 집합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원소는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의 수와 원자 주위에 있는 전자의 수가 동일한 원자들의 집합체를 의미합니다. 원소는 주기율표에 나타나는 화학기호와 원자 번호로 표현됩니다. 화학기호는 해당 원소를 간략하게 표기하기 위한 기호로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고 필요에 따라 두 번째 글자를 소문자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수소의 화학기호는 H, 산소의 화학기호는 O, 탄소의 화학기호는 C입니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를 나타내며 원소를 유일하게 식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수소의 원자 번호는 1이고 산소의 원자 번호는 8, 탄소의 원자 번호는 6입니다. 자연에서는 다양한 원소가 존재하며 현재까지 대략 100여 개의 원소가 발견되었습니다. 원소들은 원자의 구성과 성질에 따라 그룹으로 분류되죠. 주기율표는 이러한 원소들을 그룹과 주기로 정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각 그룹에 속한 원소들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 중 하나로 원자들이 공유 결합이나 이온 결합으로 서로 결합하여 이루는 입자인데요.
분자는 화학적으로 안정된 형태로 존재하며 원자들이 서로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물질이 형성됩니다. 분자는 서로 다른 원소의 원자들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같은 원소의 원자들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 분자를 볼까요? 물은 가장 흔하고 중요한 화학 물질 중 하나입니다. 두 개의 수소 원자와 하나의 산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유 결합을 통해 이들이 연결됩니다. 이산화탄소는 두 개의 산소 원자와 하나의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 역시 공유 결합을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기체 중 하나이며 광합성과 호흡과 같이 생물학적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마지막으로 이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죠. 중요하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이온은 분자나 원자가 전하를 띠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자의 양성자 수는 일반적인 화학 변화에 의해서 변하지 않지만 음전하를 나타내는 전자들은 감소하거나 증가될 수 있다. 전자들이 가장 바깥에 있어서 다른 원자나 분자들과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원자에서 전자를 잃게 되면 원자는 양전하를 나타내며 전자를 얻게 되면 음전하를 띠게 되고요. 전자를 잃어버린 원자는 양성이온이라고 하며 전자를 얻은 원자는 음성이온이라고 합니다. 하전된 원자나 원자단은 쉽게 풀어보면 전자의 수와 양성자의 수가 다르게 되어 정기적으로 불균형을 가진 원자 또는 원자 집단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하전이 무슨 뜻일까요? 너무 어렵죠? 물리나 화학에서 하전은 정기적인 농도나 부하가 부호에 따라 양이나 음의 방향으로 차이를 가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양성이나 음성 전하를 가진 입자들을 하전된 원자나 하전된 이온이라고 합니다. 원자는 전자의 수와 양성자의 수가 같을 때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를 갖게 되죠. 하지만 화학 반응이나 외부 영향으로 인해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어버리면 정기적인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죠. 하전된 원자나 원자단은 중성 원자나 분자를 포함하는 원자단이 하나 또는 몇 개의 전자를 잃거나 얻음으로써 생기는 입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직류전류를 통하면 낮은 전위극을 향해 나트륨 원자가 이동하고 높은 전위극을 향해 염소 원자가 이동합니다. 이 현상을 영국의 패러데이는 나트륨 원자가 양전하를 가지며 염소 원자가 음전하를 가지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이동한다는 뜻의 그리스어를 따와서 전하를 가진 원자를 이온이라 명명했습니다. 그 후 전자의 존재나 원자의 전자구조 등의 연구가 진전되어 이온이란 중성원자 또는 원자단이 정수계의 전자를 얻거나 잃음으로써 생긴다는 것이 밝혀졌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이온이 되는 것을 이온화라고 합니다. 이온은 그 바탕이 되는 원자 또는 원자단의 화학기호 오른쪽 어깨에 얻거나 잃은 전자의 개수를 부호와 함께 표시합니다. 얻거나 잃은 전자의 개수는 이온가이며 일반적으로 플러스 n가의 양이온은 mn 플러스라 표시하고 마이너스 n가의 음이온은 xn 마이너스라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온화 경향에 대해 살펴보고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온화 경향은 원자나 이온이 전자를 잃어서 이온이 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이온화 경향은 원자나 이온의 전자를 떼어내서 양이온을 생성하는 과정이죠.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이온화 경향은 이온의 전자를 떼어내어 양이온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매우 중요해서 강조합니다. 원자나 이온이 전자를 잃으면 산화가 일어납니다. 산소는 전자를 얻는 산화제로 작용하는데요. 물질이 산화될 때 그 물질은 산소를 받는 것이고 산소는 전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질은 산소를 얻고 전자를 잃은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와는 반대로 물질이 환원되면 전자를 받게 되고 동시에 물질은 산화되며 전자를 빼앗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지금 나가시려고 했죠? 가지 마세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자, 조금 더 쉽게 반복해 볼게요. 이온이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면 산화가 발생합니다. 이온이 전자를 잃을 때 다른 물질에게 이 전자를 줘야겠죠. 이때 이온은 산화되고 전자를 받은 물질은 환원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진 괜찮죠? 반대로 이온이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면 환원이 발생합니다. 음이온이 전자를 받아 전자를 얻은 상태로 존재하고 다른 물질은 음이온을 잃어 전자를 주게 된 상태입니다. 이때는 음이온이 산화되고 다른 물질은 환원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뭔가가 일어나고 있으니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이 영향은 화학 반응에서 원자나 이온의 성질과 화학적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정리하죠. 이온화가 잘 되는 물질은 이온화 서열이 높고 산화가 잘 되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또한 이온화가 어려운 물질은 이온화 서열이 낮고 산화되기 어려우며 음이온이 되기 쉽다. 이온화 서열은 대표적으로 금속의 이온화 서열이 있는데요.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이온화 서열은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석, 납, 수소, 구리, 수은, 은, 백금, 금의 순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소들의 크기 순서를 읽어보았습니다. 각 원소는 주기율표에서 자신보다 왼쪽에 위치한 원소보다 크고 자신보다 오른쪽에 위치한 원소보다 작습니다.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크기가 크며 원자 번호가 크면 크기가 작습니다. 이렇게 원소들을 크기 순으로 배열하는 것은 화학적 성질과 반응성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환원 반응에서는 산소의 이동으로 산화환원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산소가 관여하지 않는 반응에서도 전자의 이동을 이용해서 산화환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죠. 산소는 대부분의 원소들보다 전자를 얻으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 전자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산소와 결합하는 것은 전자를 잃는 산화와 같습니다. 이제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와 환원의 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화는 물질이 전자를 잃는 반응, 환원은 물질이 전자를 얻는 반응입니다. 한 물질이 전자를 잃고 산화될 때 내놓은 전자를 다른 물질이 얻어서 환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전자의 이동과 여러 가지 산화 환원 반응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금속과 산의 반응, 금속과 금속염 수용액의 반응, 금속과 비금속의 반응 순으로 알아볼까요? 먼저 금속과 산의 반응인데요. 아연과 묽은 염산의 반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연 조각을 묽은 염산에 넣으면 아연은 전자를 잃고 아연 이온으로 산화되어 용액 속으로 녹아 들어가고 수소 이온은 전자를 얻어 수소로 환원됩니다. 아연이 용액 속으로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아연 조각의 질량은 점차 감소하겠죠. 수소 이온은 수소 기체가 되기 때문에 기포를 발생하면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아연이나 마그네슘 같은 금속을 산의 수용액에 넣으면 금속은 전자를 잃고 산화되어 양이온이 됩니다. 금속은 전자를 잃고 산화되기 쉬운 원소인데요. 금속의 반응은 전자를 잃는 산화 반응이며 금속의 반응성이 큰 것은 전자를 잃기 쉬운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금속과 금속염 수용액의 반응인데요. 아연과 구리 이온의 반응,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의 반응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죠. 아연을 푸른색의 황산 구리 수용액에 넣으면 아연은 수용액에 녹아 들어가고 아연 표면에는 붉은색 구리가 석출되며 수용액의 푸른색은 점차 옅어집니다. 여기서 석출이란 물질이 물속에서 농도가 높아져서 고체로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용액에 있던 물질들이 어느 정도 농도에 이르게 되면 그 물질이 용액 속에서 나와서 고체로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용액의 푸른색이 옅어지는 것은 푸른색을 나타내는 구리 이온이 구리로 석출되어 농도가 점차 작아지기 때문이며 황산 이온은 반응에 관여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입니다. 구경꾼 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을 말하는 것이고요.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은 알자 이온이라 합니다. 황산구리 수용액과 아연이 반응하는 것은 아연의 반응성이 구리보다 크기 때문인데요. 반응성이 좀 더 큰 금속을 반응성이 더 작은 금속의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넣으면 반응성이 더 큰 금속은 전자를 잃고 산화되고 반응성이 더 작은 금속의 이온은 전자를 얻어 환원됩니다.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선을 넣으면 구리선 주위에 은이 석출되며
수용액은 점점 푸른색을 띠게 됩니다. 구리가 전자를 잃고 산화되어 구리 이온이 되면서 수용액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수용액은 푸른색을 띠게 되는 것이죠. 구리선 표면에서는 은이 전자를 얻어 환원되기 때문에 금속은으로 석출됩니다. 구리는 은보다 반응성이 더 크죠. 때문에 구리가 전자를 잃고 산화되는 것이고요. 구리가 산화되면서 잃은 전자수와 은이온이 환원되면서 얻은 전자수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구리와 은이온은 1대2의 개수비로 반응합니다. 금속과 비금속의 반응으로 넘어가 볼까요? 반응성이 큰 금속과 비금속은 직접 반응하는데요. 이때 금속은 전자를 잃고 산화되어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 환원되어 음이온이 되며 이때 생성된 양이온과 음이온은 이온 결합을 합니다. 염화 나트륨의 생성 반응, 마그네슘과 산소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죠. 나트륨을 염소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에 넣으면 불꽃을 내며 반응합니다. 금속인 나트륨은 전자를 잃고 산화되어 나트륨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인 염소는 전자를 얻고 환원되어 염화 음이온이 되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인 염화 나트륨이 생성됩니다. 마그네슘과 산소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공기 중에서 마그네슘 리본에 불을 붙이면 격렬히 연소되는데요. 금속인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고 산화되어 마그네슘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인 산소는 전자를 얻고 환원되어 산소 음이온이 되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인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됩니다. 할로젠과 할로젠화 이온의 반응을 정리해보죠. 할로젠은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큰 원소로 반응성이 큰 할로젠 원소는 반응성이 작은 할로젠의 음이온과 산화 환원 반응을 합니다. 할로젠 원소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크므로 반응성 순서는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입니다. 염소와 브로민화 이온의 반응을 살펴보면 무색인 브로민화 칼륨 수용액에 황록색의 염소수를 가해주면 브로민화 이온은 전자를 잃고 산화되어 젓갈색의 브로민이 되고 염소는 전자를 얻어 환원되어 염화 이온이 됩니다. 이렇게 전자의 이동과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시험 보는 친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통 시험에서 화학 반응식을 보고 전자의 이동을 확인하는 문제는 생각도 하기 싫어서 풀지 않고 찍는 친구들이 있죠? 지금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가셔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먼저 반응 전 화학식에서 여러 원소가 결합한 물질이 있을 때 앞 원소를 플러스로 묶어주고 뒤 원소는 마이너스로 묶어줍니다. 반응 후 화학식에서도 여러 원소가 결합한 물질에 앞 원소는 플러스, 뒤 원소는 마이너스로 묶어줍니다. 이온가를 정확하게 표기해주면 더 좋겠지만 전자의 이동을 간략하게 살펴볼 때는 양이온, 음이온만 표기해서 묶어두어도 좋습니다. 다음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중성 원자를 따로 묶어놓는데요. 반응 전과 후 모두 중성 원자를 괄호로 묶든 동그라미로 묶던 편한 방법으로 묶어봅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반응 전 양이온이 반응 후 중성 원자가 되었다면 전자를 얻은 것이고 반응 전 중성 원자가 반응 후 양이온이 되었다면 전자를 잃은 것이 되겠죠. 이 연습을 몇 번만 차분히 해보아도 학교 시험에서 절대 틀릴 수가 없을 거예요. 무엇이든 반복하세요. 한두 번 해서 안 된다고 때려치면 세상에 될 일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마무리. 단원의 핵심.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여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와 분리되어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다. 물질이 전자를 잃으면 산화, 물질이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다. 정리하면 물질은 산소를 얻으면서 전자를 잃어 산화되고 산소를 잃으면서 전자를 얻어 환원된다. 산과 염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오디오북에서 이어집니다.